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불금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자, DSR 미래소득을 계산 때 최고 소득 반영을 한다. 청년 대출 늘어난다 하면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DSR은 유지를 한다고 했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DSR은 유지를 한다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계대출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이 DSR 다 풀어버리면 실수요자들 많이 사면서 또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국가 부채라든지 이제 가계대출 때문에 DSR을 일단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당장 났고요. 일단 그래서 미래소득을 좀 계산한다 그랬는데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DSR 미래소득 반영 산식별 대출 한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연소득이 있고 대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을 안 했을 때 그 현행 그다음에 계정을 볼 텐데 자,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의 30세 직장인이고요. 조금 이제 약간 현실성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2억 주택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자, 만기 30년, 보통 30년, 뭐 요즘 40년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일단 30년으로 잡아볼게요. 30년이고 금리가 지금 연 4.2%대.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막 7%, 막 8%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 4.2% 잡은 거예요. 그럼 반영을 안 했을 때, 예. 자,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3억 4,080만 원 정도 나오고 이게 지금 현행은 5,597만 원, 3억 8,150인데 이 개정된 걸로 봤을 땐 연봉이 5,883만 원, 그리고 4억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여기서만 하더라도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대충 차이가 나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차이를 내더라도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소득이 가장 높을 시기를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 가정을 잡았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시점과 상환 시점의 소득을 단순 평균 내는 현행 방식보다 2030 세대에 유리해서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에 대해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연소득을 산출하는 산식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다양한 방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소득 최고점을 포함하기 위해서 대출 기간 내에 중간 시점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미래 소득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낼지 몇 년 단위로 구간을 나눠서 평균치를 산출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지금 5천이라고 해볼까요? 5천에서 이제 뭐 6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7천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평균을 낼지 아니면 이제 몇 년 단위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평균치를 낼지 그게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은행들은 청년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대출 직전 1년 소득과 대출 만기 시 1년 예상 소득을 더한 평균으로 연소득을 보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데 만약에 대출을 이날 받는다고 하면은 대출 1년 전 소득, 1년 전 소득 만약에 지금 22년이라고 한다면요. 21년의 소득과 대출 만기 시 만약에 30년이라고 했을 때요. 30년이면 52년이죠. 52년도에 1년 예상 소득을 더한 그러니까 얘랑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연소득을 보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출 만기 시점 소득은 이제 고용노동부 통계의 연령대별 급여 소득 증가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통계를 이용한다는 거겠죠. 문제는 30대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만기로 대출을 받게 되면 소득이 중간 시점보다 낮아진다는 점이죠. 이게 아무래도 퇴직할 때 되면은 이제 연봉이 좀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만 30에서 34세의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에서 19년으로 했을 때 평균 소득 증가율이 26.5%인데 만약에 만기를 20년 이상 하면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0년으로 하고 하죠. 그래서 평균 소득 증가율이 만약에 20년으로 하면은 평균 소득 증가율이 23.9%로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거죠. 어쨌든 연봉이 조금이라도 그게 산정이 잘 돼야 되는데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자는 주담대는 보통 만기를 30년 이상 하는데 실수요자인 2030 세대는 대출 종료 시점의 소득이 퇴직 이유가 돼가지고 소득이 낮게 계산된다면서 미래소득이 또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았던 시점까지 제대로 미래소득이 잡히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DSR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고 40%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소득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만약 연소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분모가 당연히 커지니까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 있는 표를 봤을 텐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5천만 원 30세 규제 지역에 12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30년 4.2% 보겠습니다. 자, 현행 미래소득 반영 산식으로 A씨의 연소득은 5,597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대출이 없다. 사실 뭐 이건 안 되겠지만 그냥 이것만 계산하고 싶으니까요. 다른 대출이 없다면 DSR 40%로 A씨는 최대 3억 8,15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비해서 만기 30년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미래세도를 반영하면 A씨의 연소득은 5,883만 원에서 조금 늘었네요. 그죠? 이 경우에 A씨에 대출한 돈은 기존 방식보다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해서 4억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당연히 확대 효과가 나타나죠. 연소득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A씨는 3억 4,08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 방식으로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한 4,070만 원으로 나고 향후 이제 바뀌는 산식 기준으로 하면은 6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소득을 가능하면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업계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DSR은 어쨌든 유지가 된다. 그리고 미래소득을 반영을 할 건데 이제 연봉을 떤 구간별로 이렇게 1년 단위로 뚝뚝 쪼개가지고 평균을 낼 건지 아니면 뭐 3년, 5년 구간으로 나눠서 평균을 낼 건지 이런 소득 구간 산정 방식을 나눈 다음에 회의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좋은 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